비트코인이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5월 22일 현재입니다. 11만 1220달러예요. 완전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 10만 6157.2달러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만 122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깼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2025년 4월 8일 76,332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려면 진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반대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76,332원이 됐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은 비트코인을 그때 짧게 잡으면 사도 된다. 저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을 사는 데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춘다. 이러면 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여기에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계속 샀겠죠. 그러나 제가 뭐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 중에는 그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샀을 겁니다. 돈을 흑자를 내겠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당연히 요즘은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로 집어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제가 세 가지가 원인이다 이렇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변수는 엄청날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토론 법안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관장을 하면서 앞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이거든요.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첫 번째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5대 코인을 쌓는다 이 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 안심을 했을 겁니다. 안심을 했을.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자. 이미 비트코인은 제도권이에요. 왜? ETF가 만들어졌잖아요. 주식시장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미 제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ETF가 만들어졌잖아요. 기관들 사요. 기업들이 사요. 왜 사느냐? 아니 채권 시장이 무너졌어요. 게다가 주식시장은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비트코인 사. 채권 시장에 무너져서 채권 사던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고. 그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폭등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시장의 대체 투자처로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안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요. 비트코인은 대장주잖아요. 그 외에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을 전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은 그만큼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당장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4월 8일에 1473.3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5월 22일에는 지금 2642.03달러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사상 최고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2021년 11월 12일에 4644.43달러니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부분 알트코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돈 적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투자를 우선시합니다. 안전투자를. 돈이 적은데
위험 투자를 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면 오히려 저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비트코인을 뭐 한 달에 일정액 아니면 분기에 일정액 아니면 반기에 일정액을 계속 사겠죠. 일반적으로 한 달에 일정액을 사더라고요. 한 달에 일정액을. 그러나 우리처럼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기다리라는 말을 잘해요. 기다리라는 말을. 왜 기다리라는 말을 하느냐. 반감기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1차 반감기 후에 1년 후에 폭락했습니다. 2차 반감기 후에 1년 7개월 후에 폭락했습니다. 이 3차 반감기 후에 1년 6개월 후에 폭락했습니다. 지금 4차 반감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게 2024년 4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달 1개월 지났습니다. 1년 1개월 지났습니다. 그럼 1년 7개월이나 1년 6개월을 봐야죠. 물론 과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사이클링이 아닐까 싶어요. 사이클링. 사람의 신체 리듬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시장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시장은요 심리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심리거든요. 결국 그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처럼 돈이 작아서 투자금을 불려서 투자금을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만 떨어져서는 안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내 말이 틀리니까 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항상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